자, 우리 교육 전문직 준비하시는 분들께 일단은 2023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교육과정 개정입니다. 사실 그 교육과정 개정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수라든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초중등 교육 과정을 소위 말해서 개정을 하게 됐는데 그 개정을 하게 된 배경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배경들,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획력이라든가 논술을 준비를 할 때 우리 교육 과정에서 뭔가 실마리, 즉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이죠? 2022년 12월 22일이죠. 11번째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요소들이 이제 좀 바뀌었는지, 크게 바뀐 것도 있고 전반적인 틀에서는 바뀌진 않았지만은 핵심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이제 수정이 있었죠. 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바뀌었는데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은 물론 2025년부터 우리가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죠. 중등 같은 경우는,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부터 1, 2학년이 적용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획력이라든가 논술을 준비를 할 때 출제자의 어떤 안목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과연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기획이라든가 논술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교육부 고시죠. 교육부 고시 제 2022-33 별책 1로 이제 고시가 됐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아시죠? 여기 고시라고 하게 되면 고시라고 하게 되면 뭐 널리 행정기관이 뭐 결정한 사항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안내를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공고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데 여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법규성은 없다라고 합니다. 법규성은 없지만은 우리 교육과정 그 고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 법규성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시라는 걸 통해서 교육과정이 이제 발표가 됐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효력이 미치게 되겠죠.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는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실은 이거잖아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학교가 소위 교육과정을 이제 편성하고 운영을 하게 되겠죠. 가장 현장에서.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지원하는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교육과정 연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물론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 이제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학습들을 하셨는데 전문직을 준비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기획이라든가 또는 또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요거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총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각 교과가 있으신 분들이 많죠. 초등 말고 중등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초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교과 교육 과정 즉 강론의 내용들은 이제 각자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되 총론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기획력이나 논술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교육부 고시에서 2022로 이렇게 나왔죠. 초중등교육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문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정도는 이제 좀 몇 번씩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교육의 흐름이라든가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적절하게 그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물론 이제 가장 저 상위 법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조항에 그 교육과 관련 조항이 좀 있습니다. 일부.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교육기본법이라고 하죠.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자, 이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미리 한번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업무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교육의 큰 어떤 흐름이라든가 방향성을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어떤 테스트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그 교육 관련 조항이 있죠.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정도는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요거 있죠. 국가교육위원회 법. 이거에 의거해서 초중등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고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규성은 원칙적으로 없지만은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조항들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 별책 1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각 교과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교과별로 쭉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죠. 25개나 됩니다. 25개나 되고 여러분들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24년이죠. 내년입니다. 내년 24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25년에 물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26년, 27년이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정확히 전부 다 완성이 되는데 현재 2023년이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 그 전에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또는 또 산업시에 맞춤형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이미 이제 소위 이 교육 과정에 따라서 특히 고등학교는 이제 학점제, 고교 학점제를 미리 좀 시행을 했고 그리고 23년에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교육 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즉 안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방법을 강구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물론 이제 법적으로 시행하는 건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초등학교 1, 2학년은 내년부터 25년부터는 3, 4학년, 5, 6학년 그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상기하시고 하나씩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문은 물론 이제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있고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 차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가 교육과정을 이제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어떤 학교에도 학교 교육과정이 당연히 다 있지만은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이 성격이 참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성격이 물론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랑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성격이 뭐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 성격이 그 성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뭐 성격이 뭐 급격하게 변하거나 이러지 않듯이 이 교육과정도 사실은 이전의 교육과정이나 지금 또 새롭게 발표된 교육과정이 성격은 뭐 거의 뭐 유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를 학습을 하고 있어야 기획이든 논술이든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바뀌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용이 이게 저쪽에 있었는데 이번엔 또 안 보이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보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해가지고 구성의 중점, 인간상과 핵심 역량,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기획이라든가 이제 논술을 준비할 때 써나가야 해야 어떤 거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쓰려면은 뭔가 기본적인 어떤 그 용어들도 알아야 되고 첫 줄을 뭔가 써 내려가려면 용어들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면 학교 급별 교육 목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15나 2022나 거의 이제 뭐 저기 변한 게 없습니다. 뭐 수식어가 한두 개 들어간 거 빼고는 거의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것도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만 핵심적으로 그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떤 새롭게 어떤 문장들이 들어간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뭐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서 설계의 원칙.
이 교수학습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잖아요. 요 교수학습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과에 소위 말하는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은 논술 쓸 때 아주 좋습니다. 논술이라든가 또는 물론 이제 기획력 평가를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좀 살펴보면 뭔가 주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계 제공이라는 내용도 있고 학교 급별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이 있죠. 이게 좀 디테일한 내용이 되겠죠. 여기 3번 파트들이 보면은 기본사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한 학교에서 요쪽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뭐 단위가 뭐 학점으로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뭐 등등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획력 평가라든가 논술을 대비할 때는 이쪽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요. 자, 그럼 학교 교육과정 지원 요건데요. 우리 이제 요 네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학교 교육과정 지원이라는 게 돼 있어요. 보면 자, 요 부분이 이제 교육과정에 이제 예전에는 국가 수준에서 또는 이제 교육청 수준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육청이라고 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을 얘기하죠. 국가 수준에서는 어떻게 교육과정을 지원할 것인가 또는 교육청 수준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제 요렇게 측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전에 국가교육과정 지원해 가지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제 요번에 2022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지원이라고 해놓고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학습자 맞춤 교육 강화, 학교의 뭐 교육 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또 항목을 또 구분해 놨어요. 그 다음에 요 구분한 상태에서 또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을 또 해서 좀 내용이 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 네 번째 파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교육행정직에서도 이제 국가직, 뭐 지방직 할 때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사실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직을 준비를 할 때 물론 이제 기획력 평가라든가 또는 지금처럼 논술 같은 거 준비할 때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제화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뭐 직무수행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작성을 하시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을 잘 참조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동안은 사실은 학교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연수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쪽 부분 잘 안 봅니다. 그러나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이제 교육과정의 성격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 교육과정은 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고시했다. 뭐 23조 2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초중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말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것만 잘 알면 되는 거였어요. 이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 사실은 이 초중등교육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뭐 인격을 도야하고 뭐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민주시민의 어떤 자질을 함양해서 뭐 인간다운 삶, 뭐 민주국가의 어떤 발전, 인류 공용의 이상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둔다라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만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으면은 상당히 큰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안목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해야 할 국가교육과정, 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했다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들어보면 그러면 국가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현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이제 소위 이 지금과 같은 총론이라든가 각종 그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 지역 수준이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17개 시도교육청이죠. 그 교육청에 맞는 교육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보면 요즘에는 뭐 운영 지침, 방침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지역명을 달고 교육과정, 뭐 서울시 교육과정, 경기도 교육과정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교육지원청 수준에서도 또 나름대로의 뭐 장학 자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문서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인가 이것들을 바로 이 교육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수준에서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으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수준에서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목을 갖게 되면 바로 그게 교육력, 기획력 평가도 되고 논술 준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번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가나다라마 해가지고 5가지가 나와 있죠. 5가지 내용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거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이전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수준에는 공통성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 학교, 개인이 있죠. 자, 그렇다면 지역 수준도 있고 학교 수준도 있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개인 수준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명문화된 교육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이 개인 수준,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걸 추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해서 기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교육과정은 결국 공통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육과정은.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전국이 다 똑같은 이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과 학교와 개인 수준에 따라서는 다양성 있는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허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보면. 자, 그리고 내용을 또 좀 볼게요. 그러면 나항에는 또 뭐라고 돼 있느냐? 학교 교육 과정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예전에도 사실은 이 자율성과 창의성에 대해서는 나왔었어요.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딱 보면 교육 과정을 분석해 보면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 물론 이제 용어는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자율과 창의는 항상 있어 왔던 쌍두마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요게 등장을 했어요. 근데 물론 2015 교육과정에서도 요거랑 비슷한 용어들이 있었죠. 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느니, 뭐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주도성이라는 이 별표지 크게 할게요. 요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조금 더 학생이 중심에 둬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과정의 성격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성, 창의성의 신장 등 학습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획력이라든가 논술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이걸 머릿속에 꼭 두셔야 돼요.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두면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뭘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게 바로 기획력이거든요. 논술도 마찬가지죠.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는데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보면.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의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하겠다. 이 얘기는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만들어간다.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겠다. 이거는 그전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질적인 수준을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 수준에서 여기는 3개가 나왔죠.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라는 3개의 수준을 얘기하면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삼아야 될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가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나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개인 수준의 다양성, 즉 개인 수준에서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볼 이제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원의 전문성에 관련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분명히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그러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사들의 스스로 어떤 그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제작하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은 기획력 평가 시험도 그렇고 논술 대비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공통성, 다양성을 얘기할 때 개인 수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질적인 수준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할 때는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라고 시도교육청을 이렇게 지역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그래서 항상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그다음에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이렇게 3단계가 명문화되어 있구나. 그러나 개인 수준의 교육과정도 이렇게 폭넓게 허용은 하고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기획력을 생각할 때, 논술을 생각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방향은 이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안 보이던 내용들이 좀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뭐 핵심 역량은 뭐고 교육 목표를 제시한다라고 해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서는 뭐 배경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추구하는 인간상은 이런 것들이 한다. 핵심 역량이라는 거는 이 인간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학교 급별로 목표가 있다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 이걸 바탕으로 해서 초, 중,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기대하는 교육의 목표이다라고 하죠.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추구하는 인간상, 이거 참 중요합니다. 추구하는 인간상. 예전에 한번 많이들 외웠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제가 생각해도 한 번쯤은 조금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요 내용을 아마도 좀 외웠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논술이나 기획력 평가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핵심 역량이라는 말 나오죠. 2015 개정교육과정이나 2022 개정교육과정이나 둘 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표현상의 어떤 단어가 약간의 어떤 표현상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교육의 목표라는 건 뭐야?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교육의 목표를 설정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교육 목표가 나오는데 사실 목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 수준이야. 우리가 기획력이나 논술 같은 거 쓸 때 보면 이게 이제 교육의 목표, 이게 요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이제 요구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현재 수준이 만약에 여기가 있다. 여기가 이제 현재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현황이죠, 뭐 현재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이 이거밖에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현재의 상황과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 수준이 있죠. 이 요구 수준이 교육의 목표인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애를 쓰면서 교육 활동도 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달성하지 못한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하기를 기대하는 어떤 달성하자 하는 요구의 수준, 즉 교육의 목표죠. 요 차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갭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문제죠. 요게. 그래서 우리가 소위 교육 전문직을 준비할 때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 보고서가 우리가 이제 지금 통칭해서 그냥 기획력 평가를 하던 논술을 하던 둘 다 이제 보고서 작성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 문제 상황이 바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한다.
요거를 작성하는 게 사실은 기획력 평가거든요. 기획력 평가라는 건 결국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정의를 딱 내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과제를 도출해내죠.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넣게 되죠. 그게 기획서 작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이 바로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잘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학교급별 교육 목표. 그런데 이 교육 과정을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교육 목표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다, 뭐 초등, 뭐 중등이면 중등, 거기에 맞는 교육의 목표, 물론 연계성을 갖고 다 봐야 되지만 교육의 목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소위 말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요구 수준이고 이게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에 있는 전문직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학교에서는 또 열심히 학생들 교육을 해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이게 다 달성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걸 우리가 문제라고 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방안을 찾는 거죠. 그 방안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고서에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게 기변기 평가가 되는 거고 논술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그동안 조금 소홀히 봤다면 지금부터는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하나씩 볼게요. 자,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들 이제 이 문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물론 제가 또 이제 여기다가 또 올려놓기도 할 것이고, 신박교육연구소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인데, 신박교육연구소 이렇게 써놨는데, 일로 들어오시게 되면 카페에서 다음 카페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질의응답도 받기도 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저랑 수강하시는 여러 다른 어떤 그 직종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 개 운영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일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때 들어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사회의 변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회도 변화하고 있고 시대적인 요구도 있다. 이 요구잖아요. 이게 요구. 요구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발전해 왔다. 그러니까 요구 수준이 높게 되면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개정해 왔다는 거죠. 기획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획이 이 시대적인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요구가. 이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현재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요 과정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요 차이점. 요게 바로 이 문제인데 요 문제의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기획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보면. 자, 그리고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늘 그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이라는 거는요. 서론 부분에 강력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학교폭력이라든가 뭐 사교육비 경감이라든가 또 공교육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주제가 나왔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이러이러한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필요성이잖아, 이거를 강력하게 제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청하는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 주요 배경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획안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추진 배경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죠.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그 문제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소위 그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쓰는 것들이 주로 이런 거잖아요. 배경, 뭐 추진 배경, 무슨 실태 분석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이런 것 때문에 하게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요거 좋습니다. 요거 아주 좋아요.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몇 가지가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어 있네요. 이 네 가지를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서 디지털로 전환이 됐다. 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번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에는 물론 이전에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특히 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그죠?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면. 감염병도 유행을 했잖아요, 보면. 그렇죠? 기후 변화, 생태 환경도 변화하고 인구의 구조도 많이 변했다. 뭐 저출산, 고령화, 요즘 그런 거 있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그 논문 같은 거 쓸 때 보면 뷰카 시대가 돌아했다. 그래서 뷰카, VUCA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변동성이 강한 영어의 첫 단어죠. 뭐 volatile 해서 뭐 변동성이 강하다. uncertain 뭐 그다음에 또 그 뭐 이게 변동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좀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좀 complexity 복잡하고 그다음에 ambiguity 뭔가 모호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90년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뭐 군사 관련 어떤 그 교육 과정에서 나왔던 용어가 이 뷰카였는데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2023년이 되면서 우리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90년대 이미 미국에서 그 국방성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얘기가 나오고 여기도 보면 복잡하다. 여기 나오잖아. 이런 말 나오잖아. 복잡하다. complexity 복잡하다. 다양성도 확대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서 협력의 필요성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 과정이 이제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얘기 상호 존중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은 사실 이전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왜 나오냐면 저출산 고령화. 여러분도 아시지만 1년에 근 10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실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요즘에 보면 학급당 학생 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폐교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대학도 지금 뭐 학생 모집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보면. 자,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등장한 뭐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증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기획을 해야 되네. 우리가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시험이 이제 기획력 평가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 기획력 평가는 물론 이제 적게는 뭐 서너 장부터 많게는 또 여섯 일곱 장까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기획을 이제 기획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사회의 어떤 그 변동성,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회가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기획력 작성이 잘 되시려면은. 그냥 단순히 나는 어떤 뭐 국가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기획이 나온 거를 나는 그냥 어느 그 정해진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잘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잘 그 짜맞추는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약간 수동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왔던 거하고는 달리 기획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늘 이제 학생들 수업만 하셨잖아요, 많이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주어진 어떤 나의 역할에 충실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교육 과정을 보더라도 주어진 내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역할이 이렇게 되기까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안목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를 확대를 하고 있다. 자율, 분권화 이런 말 있죠. 이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건 근데 물론 이제 우리 7차 교육 과정을 이제 개정을 할 때도 이렇게 분권해야 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대를 좀 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나타났던 현상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만 5세 아이 조기 입학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가 여러 다양한 주체들, 특히 이제 뭐 학부모라든가 여러 단체들, 교육 관련 단체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이리 가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자, 그런 요구들은 점점 높아만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육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보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교육과정 발전 방향을 개선하면서 뭐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이런 말 나옵니다.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 요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요 능력. 요거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주도성이라고 하죠. 주도성. 학생들이 무언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오는 교육의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뭐 홍익인간의 이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좀 이기적인 측면하고는 좀 반대죠. 보면 이타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배려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인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뭐 자주적인 사람, 예전에 우리 교육과정에 있었죠. 뭐 우리가 외우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교양 있고 또 더불어 사는 사람, 이런 인간상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라는 것도 있죠. 이 역량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청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역량도 있고 또 이제 각 교과 교육과정, 즉 교과 강론에서 주장하는 그 역량, 예전에는 이제 능력이라고 했죠. 자, 그런 것들이 좀 용어들은 다를지언정 총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큰 틀 안에서 이제 약간 좀 개념상 다른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함양해서 이게 참 중요하죠. 이번에 요 용어가 아주 좋습니다. 포용성,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야,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거 공부할 때 그 2015 공부할 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창의융합형 인재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주도적인 사람. 근데 여기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아까 자율성이 아니라 포용성, 창의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민주시민의 어떤 그 측면을 좀 부각한 듯한 단어가 들어갔죠. 포용성, 창의성, 주도적인 사람, 요 사람을 하도록 이제 중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중점은 다음과 같다. 여기 보면 디지털 요 말 나왔죠? 그 다음에 기후 생태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 주도성을 함양한다. 자, 요거를 함양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 소위 핵심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은 주도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주도적인 사람이거든요, 보면. 교육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이겁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꼭 2025년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걸 떠나서 당장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보면은. 개개인의 인격적인 성장, 여기 인격적인 성장이 또 나오죠. 여기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 좀 쳐놓을게요, 보면. 인격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 이런 말 잘 나옵니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이런 말들은 꼭 좀 챙겨 두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서 작성하고 뭔가를 이제 논술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 나오죠.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가 이거랍니다. 요거 참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시해 놓고 언어 기초 소양, 수리 기초 소양, 디지털 기초 소양. 자, 이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서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우리 그전에는 뭐 공통사회, 뭐 공통과학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언어수리, 디지털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특정 교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언어에 관련된 기초소양, 수리에 관련된 기초소양, 디지털에 관련된 기초소양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아까 전에 그 주도성,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그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주도적으로 설계를 해야 돼. 그 얘기는 뭐야? 학생도 설계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늘 강의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도 설계자가 돼야 되고 교감도 교장도 모든 사람들은 다 설계자가 돼야 돼. 학생도 마찬가지야.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설계를 해야 돼. 요즘 뭐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오죠. 무슨 내가 다 설계했다 이런 얘기 나오듯이 사실은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계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기획하는 겁니다. 보면.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 이런 말 나오죠.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구축한다. 이런 말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요 말이 아주 좋습니다. 요거 깊이 있는 학습 요거 별표시 할게요. 요런 어떤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 요것도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교육과정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공부하셨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아주 깊은 교육과정이 지금 이 교육과정이다. 이걸 아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 교육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죠. 통합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도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더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뭐 국어하고 뭐 예를 들어서 국어와 다른 어떤 교과 또는 뭐 음악과 미술 또는 또 음악과 체육이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교과 간에 이렇게 연계와 통합을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학생의 삶과 연계됐다. 학생의 삶과 연계됐다는 건 학습 동기와 관련된 겁니다. 일종의. 그렇죠? 학습 동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교육 심리학 같은 공부 예전에 한번 하실 때 보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하기 위해서 과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뭐 학생들의 실제 삶하고 얼마나 관련성을 있을 것이냐.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켈러의 뭐 ARCS라는 거 이런 거 혹시 학습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보면.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성찰. 학습에 대한 성찰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평가에 관련된 거죠, 일종의. 근데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하겠다,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이전의 교육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죠? 과정 중심의 평가죠. 과정 중심의 평가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획력이라든가 이제 그 논술 같은 거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한다. 이거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죠. 더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한다. 이런 평가.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겠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기획이에요, 기획. 설계자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도 설계자, 여러분들도 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질을 개선하겠다. 자율화 분권화라는 얘기가 나오죠.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의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 이게 참 중요하죠. 이거를 구축해서 학습자의 특성, 학교 여건 이것 참 예전부터 중요했던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학습자의 특성, 학교 여건에 적합한 그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빨강색으로 적을게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나라의 교육은 요 홍익인간, 뭐 요거를 뭐 빼자, 넣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한동안 있었는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단어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인격을 도야하자. 1. 자주적인 생활 능력. 2.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 3.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인간다운 삶도 영위할 수 있고 민주국가의 발전도 할 수 있고 인류 공영의 이상에 실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교육의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여러분들 교육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보면 이렇게 교육의 어떤 목적을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보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는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청은 무엇을 해야 되나? 교육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점점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야만 그 기획력이 좋아집니다. 보면 인격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주적 생활 능력이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자주적 생활 능력이라는 게 아까 주도성 이런 말 나왔잖아요.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는 거죠. 주체적으로. 이 얘기가 등장을 한 거지 사실은 새롭게 등장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원래 교육 목적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런 능력을 갖춰야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 나왔던 민주시민 필요한 자질이 많잖아요. 뭐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 갖고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능력들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인격 도야. 인격 도야는 사실은 그 인성교육과 관련성이 좀 많죠,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인성교육과 관련성이 많고, 이거는 교과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육 활동에서도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민주시민도 사실은 인성교육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상을 설정을 했어요. 인간상을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1, 2, 3, 4, 4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4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아. 이거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뭐 자기 주도적인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있죠.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자창교더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말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 요게 아마 새롭게 이제 약간 좀 더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또 용어도 약간 좀 바뀌었잖아요. 보면 자기 주도적이다 이런 사람. 자 여기 보면 스스로 개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보면 전인적 성장이니까 사실은 뭐 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의적인 측면, 심동적인 측면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를 스스로 개척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폭넓은 기초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초학습이라든가 기본학습에 대해서 더욱더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기초학력 증진 방안이라든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쏟고 있는 이유는 왜? 바로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건 또 문화적인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그래서 뭐 다문화 교육이니 무슨 뭐 인종차별이니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도 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 아까 이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자질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나눔, 배려와 나눔, 협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죠. 배려, 나눔, 협력. 자,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그럼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여러분들 일단 암기부터 하셔야 기획력이나 논술에서 아주 잘 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암기를 하시되 그냥 뭐 자주적인 뭐 자기 주도적인 뭐 창의적인 교양 있는 더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앞쪽에 있는 내용들 있죠. 이 자기 주도적인 사람을 설명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게 바로 논술이고 이게 바로 기획력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잠깐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제 핵심 역량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따 돌아올게요.